이번 베트남 하노이 출장은 대우재단에서 주관하는 GYBM 동남아 연수생 인터뷰가 주가 되었지만 꼭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생존. 이제는 진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49년 지금 아이들이 10살짜리 애가 36살이 되는 그 시점에 80대는 베트남 인구보다 우리가 2배가 더 많고요. 약 80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령 인구, 다시 말해서 7세부터 18세,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학령 인구가 이때는 베트남이 6배나 많습니다. 아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러면 선생님 왜 베트남이에요? 특히 간단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기도 가능성 커요. 근데 여기는 지금 화교 경제권입니다. 그럼 화교 경제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어디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 정도예요. 태국도 완전히 재벌들은 다 화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건비 자체가 보통 이제 대학교 졸업한 애가 35만원에서 40만원,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요. 제가 그 랜드마크 70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지었던 72층짜리 그 건물의 9층에 비원이라는 아주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여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너 월급 얼마 받냐 그랬더니 22만 5천원 받더라고요. 그 나라 돈으로 450만 동인가 그래요. 베트남 돈에서 무조건 20분의 1, 그러니까 나누기 20 하면 한국 돈입니다. 거의 그냥 비슷해요. 근데 22만 5천원 정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죠.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직업들은 다 베트남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냐, 운에서 모르는 업체인데 베트남에서 3만 명 고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뇌물 줬던 박연차 회장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베트남 사업체의 근로자 수가 7만 명입니다. 신발 공장인데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 다음에 베트남 경제의 주축이 바로 한국 기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태제돼야 되는 걸 올렸더니 저번에 이성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찍었던 게 3주 전에 찍었는데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 그 얼마 안 됐지만 딴 사람에 비하면 6,700 정도 나왔는데 하루에 2명씩 이제 태제대 상담이 와요. 근데 엄마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가 제주국제학교 다녔어,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 나왔어, 필리핀에서 국제학교 나왔어, 그 영어 잘해. 그러니까 태제대는 영어로 공부하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왜 못 들어가냐? 이 제주 국제학교 애들 중에 머리 빈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하노이에 있는 라온 수학 학원 원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무슨 학원이니까 영어학원 원장님 세 분하고 이제 토론했는데, 와, 이분들이 다 대치동에서 이제 그 학원 하셨던 분들이에요. 정확히 꿰뚫어요. 뭘 꿰뚫으냐? 하노이에 이제 우리 교민들 와서 국제학교 다닌다 이 말이에요. 국제학교 왜 다니냐? 기업체에서 한 학기가 2만 불인데 돈을 대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방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회화는 잘할 수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 에세이 하나 쓸 수 없다. 토플 해야 되는데 토플 점수 안 나온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거 하노이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정확히 꿰뚫고 있도록 하노이에 있는 우리나라 학원들이 수능이 반토막 났어. 60만 보던 수능이 35만 명 봐. 근데 3년 외국에 있어서 들어가는 특례 입학, 12년 특례 입학, 이거는 오히려 늘어났어. 숫자가 절대적인 수능 인구는 줄었는데 오히려 외국에 갔다가 온 애들 왔어. 그러면 얘네들 어디 가냐? 연세대학교 뭐 언더우드라든지 글로벌 전형 갑니다. 그럼 연세대에서 글로벌 전형 왜 만들었냐? 인재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 수업료 돈벌이에요. 돈벌이. 돌대가리예요. 연세대학교 정말 수능 봐서 또는 수시 입학해서 간 애들은 똑똑하죠. 근데 글로벌 전형 가는 애들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그러니까 12년 동안 해외에 있는 그냥 국제학교 다녀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아무 쓸모없는 애들이.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연세대학교 글로벌 전형을 가야 되냐? 간단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평생 먹고 살게 해주거나 아니면 꽂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연세대 글로벌 전형 가도 돼요.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삼성 다녔어, LG 다녔어. 그래서 주재원으로 다니면서 국제학교 나와서 연세대 글로벌 전형 갔어. 머리는 폈어. 이게 어디 가죠?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오히려 베트남의 국제학교가 아니라 베트남의 로컬 학교를 갔다. 그럼 얘는 살아남아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못 먹고 사는 사람 빼놓고는 로컬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짐 로저스는 어디 보냈냐? 로컬 학교를 보냈어요.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투자로 유명한. 오히려 짐 로저스는 로컬 학교를 자기 딸을 보냈고, 평범한 우리나라 대기업체 사원들은 다 국제학교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제대로 공부하는지 그거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냐? 한 학기 돈이 2만 불인데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와.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오니까 무조건 그거 타먹어야 돼. 생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 영문과 나왔다, 고려대 영문과 나왔다, 가성비 없습니다. 문학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의예과를 빼놓고 특수한 과 몇 개 빼놓고는 4년간 그 돈 내고 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독학사가 답입니다. 그러면 독학사 같은 경우 2년이면 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성 박사 보고 너 말레이시아 가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서 거기서 대안학교 차려라. 거기서 독학사 과정 하면서 영어 회화를 가르쳐라고 원어민 일대를 붙여라.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 이제 카지노에서 보다시피 그 최민식 나온 카지노 보듯이 치안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그나마 마약 청정 국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내에 그냥 그저 그런 데 갈 거면, 이제 저는 스카이 문과 갈 거면 오히려 하노이 대학의 베트남어과, 이게 선전대학교의 멀티미디어과나,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현재 가서 본 느낌은, 지금 이제 애플의 하청업체들이 중국에 있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좀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제조업으로서, 그러니까 베트남이 어떤 기지였냐면 봉제라든지 왕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옷 만드는 생산 기지였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전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 밴드 업체들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더 고차원적인 산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인구 문제만이라도 생각하시면 한국의 대학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그러면 생존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경희대 영문과 다녀요. 재수해서 이제 경희대 영문과 갔는데, 누구누구야, 여기 엄청나니까 얘 거기 학교 그만두게 하고 하노이 대학 베트남학과 보내.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게 잘 들었어요. 제 얘기를. 선생님 맞습니다. 뭐 긍정적인 얘기 다 하다가 결론은 뭐냐? 내 자식은 보내고 싶지 않다. 외동 아들이거든요. 보통 엄마들 생각이 다 그래요. 네 말 맞아. 근데 베트남은 보내고 싶잖아. 왜? 후지거든? 보내고 싶어. 근데 뉴욕에 간다 칩시다. 갔어요. 지금 현재 미국 유학 비용이 얼마냐? 1억이 아니라 1억 3천 정도 들어요. 물가가 올라서. 학비만 7천에서 9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어학연수까지 포함해서 약 5년을 만약에 대학을 졸업시켰다. 그럼 약 7억이 들어가요. 7억에서 8억 정도 봅니다. 그럼 그걸 뽑을 수 있냐? 절대 못 뽑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국을 보내고 싶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중3이 제일 좋거든요. 뭐가 좋냐? 미국 교환학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교환학생을 간다 그럼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전문적인 유학원을 잘 알거든요.
그럼 거기서 혜택 있게끔 제가 알선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미국 교환학생 간다, 미 국무부 교환학생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낼 필요 있다. 그리고 저한테 신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걸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안학교를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희성 박사를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왜? 생존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주국제학교 애들처럼 영어만 하는 앵무새를 키우면 안 되는 거야. 미국 그지도 영어 잘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죠. 그러니까 알맹이 있게 책을 읽고 문해력도 키워가면서 영어를 해야지, 그냥 앵무새처럼 해봤자 한국에서 뭐하냐, 얘네들 여자애들은 영어 유치원 본모밖에 못해요. 이게 아니면 학원 강사밖에 못하고. 근데 지금 학원을, 지금 하노이에 있는 학원들 되게 잘 됩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왔어요. 학원비가 더 비싸요, 한국보다. 그리고 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왜? 이제 애들이 저출산이니까 빨리 지금 베트남 가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사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게 먹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재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인구 구조상 볼 때. 그러니까 제가 그 비원이라는 식당 가서 이제 2번 밥 먹고 초심이라는 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 한국 사람들 그 얘기거든요. 아유, 베트남 가서 식당 가지? 천만의 말씀. 한국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음식으로 성공한 사람, 식당으로 성공한 사람이 베트남 가면 먹혀요. 근데 베트남 가서 식당이나 하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업, 웬만한 서비스업은 들어가서 망해먹어요. 이게. 근데 지금 현지에서 베트남 친구들을 워낙 많이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관리자가 필요하고,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는 난리예요. 한국인 관리자를 못 구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진출기업에서 2,500만원 들여서 1년 동안을 베트남어와 영어와 현재에 있는 법 규정과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지.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어떤 기업이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GYBM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선배들이 10년 동안 쫙 있고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연주를 타고 이직하기도 쉬워요, 상당히. 그러면 시장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이거는 제 말을 믿을 필요도 없이 유튜브 몇 개만 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 이게. 현재 우리의 미래는 동남아시아, 특히 화교 경제권이 미치지 않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이 아직까지 인프라가 열악해요. 한인타운 같은 경우 랜드마크 72 거기 빌딩서부터 그 10분 거리,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말 한마디도 안 써도 돼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도 이번에 후회한 게 뭐냐, 환전을 굉장히 많이 해갔는데 환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신용카드 다 돼요. 그리고 차 부를 때 크랩으로 부르면 우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카드 쓰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이 한국보다는 열악해요. 그럼 그 열악한 환경에 아이가 뛰어들 수 있게끔 이 정신교육을 시켜줄 수 있냐?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줄 수 있냐?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 왕자고 공주예요. 그럼 왕자님과 공주님을 베트남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의 말이 맞아요. 선생님 말 다 맞아요. 근데 나는 내 새끼는 안 보낼 거예요. 우리 거가 영문과고 문과되지만 우리 자식은 잘 될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죠. 나는 내 자식을 품에 끼안고 계속 품에 안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딜레마가 뭐냐, 이 80년대 엄마들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어떻게 이거를 깨주고 현실을 보여주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보면 연세대 글로벌 전형 나와가지고 알바 자리 찾는 애도 되게 많고요. 왜냐면 영어는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일하는 마인드도 안 됐어. 제가 볼 때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한테 세이노의 가르침을 익혀야 되냐? 정확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달래주는 말만 하죠.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지금 우리는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딱 보면 나오잖아요. 교대가 지금 정원 미달이에요. 왜? 가르칠 애가 없는데? 앞으로? 현직 교사도 잘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냐? 시장이 있는 곳으로 무조건 진출해야 돼요. 그거는. 요번에 인터뷰한 친구 중에 김도혁 군 같은 경우 되게 똑똑했던 게 뭐냐? 자기는 조선소를 생각했는데 조선소 기사 나온 거 봤죠? 5일 만에 외국인 근로자도 도망간다. 근데 한국 사람 이렇게 일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너무 적게 나오잖아요. 땡볕에서 용접했는데 돈을 그것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잽싸게 미래는 무엇인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 부모가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있어요? 사촌 형님의 형수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노이 대학에 베트남 학과를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정도 똑똑하면 독학사 1년 만에 끝나고요. 멍청해도 2년 만이면 무조건 끝냅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말레이시아 가서 독학사를 하면서 1년에 시험 4번이거든요. 비행기값 35만원에서 45만원 선이에요. 제가 갔다 와보니까. 비에젯 항공은 타면 안 돼요. 왜 타면 안 되냐? 타도 되는데 25만원 선이에요. 이게 싸요. 비에젯 항공이. 근데 수화물 값이 별도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제가 좀 문제가 뭐냐? 고수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바리 싸갔어. 뭐 햇반서부터 다 싸갔어요. 어마어마한 실수했죠. 왜? 현지 가면 다 팔아요. 한국 슈퍼마켓 어마어마하게 많아. 원마켓, 킹마켓, K마트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 음식 싸갈 필요 없습니다. 왜? 현지 식당이 있고요. 다 슈퍼마켓에서 팔아요. 짜파게티까지 다 팔아요. 신라면도 다 팔고. 그러니까 싸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수화물이 없을 때는 비에젯 항공이 좋고 수화물이 있을 때는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 타고 가면 돼요. 비싸지 않아요. 35만원, 45만원 선이고 비에젯 항공 싼 거는 25에서 30만원 선이고 이게. 그러면 독학사가 1년에 4번 시험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시험 보면 돼요. 휴가 나왔다 생각하고 이게. 근데 뭐가 중요하냐? 영어를 영어 구사 쓰는 원어민을 4시간씩 1대1로 붙일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밖에 없는데 필리핀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나라 자체가 불안합니다. 약간 이게. 근데 말레이시아는 되게 안정돼 있어요. 이게. 물론 베트남도 좋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좋은데 베트남에서 영어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 애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런 애다. 그럼 저는 하노이 대학의 베트남 학과를 권장하고요. 이게. 아니 빨리 대학을 끝내고 베트남에서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독학사 과정하고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 베트남어에 대한 기초까지 마스터한 다음에 물론 군대는 갔다 와야 됩니다. 빨리 갔다. 오늘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설재영이라고 옛날에 저하고 선전 갔다 오고 제주도에서 저하고 한 몇 달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마침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재영이한테 뭐냐 21살이라고 그래서 너 빨리 군대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나랑 얘기하자. 왜냐면 남자애들은 뭐를 하려고 그러면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대박이 뭐냐면 딸 같은 경우 베트남에 안 보내는데 저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GYPM에 가는 게 대박입니다. 왜 대박인지 설명할게요. 보통 지금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보면 한국인 직원이 100명에서 약 300명이고 현지 직원이 1000명에서 5000명 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관리자로 많이 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만약에 한국인 직원이 100명에서 300명이다. 그럼 여직원이 약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느 사회든지 이 표본의 숫자가 늘어나면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괜찮은 남자애들 많이 봤어요, 제가. 한국 애들. 근데 여자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이쁘지도 않은데 인기가 엄청 많아. 왜? 똑같아요. 만약에 군대에 여군 같은 경우 군복만 입혀놔도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이 급여가 보통 이제 3,000불에서 3,500불 달러로 주거든요. 그럼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원에서 450만원 선을 받아요. 이게. 그 다음에 주거 비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은 회사에서 먹여줘요. 100%. 왜? 제조업 현장이니까. 그 다음에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회화비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돼요. 중소기업도.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베트남도 6일 근무제에서 뭐로 바뀌고 있냐? 5.5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근무가 반나절로 바뀌어요, 지금.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점점 똑같이 이제 표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애들은 약 80%까지 모으고요. 자기 받는 급여에 보통 70%까지는 모으더라고요. 애들이. 요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용민이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들 다 똑같은 얘기 들어요. 70% 모은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대리급이면 보통 400에서 450 받거든요. 450 정도 받아요. 대리급이. 그러니까 입사한 지 3년차, 4년차 된 친구들이. 그러면 제가 뭐까지 받냐? 450 받는 친구가 400까지 한 달 저축한대요. 최소한 300 이상은 저축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둘이 맞벌이를 한다. 이게. 같은 직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여자애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남자애가 100명에서 300명이야. 충분히 고를 수 있죠. 성격 좋고 생긴 것도 진짜 잘생긴 애로. 이게. 그럼 둘이 결혼하면 둘이 모으면 한 달에 600 정도를 모으면 1년 반이면 1억을 모읍니다. 그러면 뭐를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용빈이한테도 빨리 아파트를 하나 사라. 왜냐? 주거비가 얘가 500불을 받거든요. 그럼 60만 원이잖아요. 1200원 환율로 계산할 때. 이게. 그럼 방 하나는 내가 써. 주거비 받아. 그죠? 그럼 벌써 60만 원 저축할 수 있죠. 주거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집을 사면 반드시 어디서냐? 한인타운에 사요. 이게. 그럼 앞으로 제가 봤을 때 3년 내지 5년 안에 베트남 대학으로 애들 물밀듯이 갈 겁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될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한국 애들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절대 베트남 거주 지역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냐? 지금 용빈이도 어디 살고 있냐? 한인타운에 살고 있어요. 다. 왜냐? 생각해봐요. 베트남 거주할 때 뭐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많습니다. 근데 회사가 500불까지 거주비라는 명목으로 해. 그러면 500불까지 어차피 공짜니까 깨끗한 데서 살고 싶죠. 당연히. 뭐가 똑같으냐?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LG 대기업체 직원들이 자기 애가 국제학교 갈 필요가 없는 애인데 못 따라가는 애고 돌대가리인데 무조건 보내죠. 왜? 2만 불, 1년에 4만 불까지 대주니까 회사가. 공짜니까 보내는 거예요. 지애 병신인데, 병신 만들어지는 게인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학원장들이. 자기 자식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돈이 나오니까 보낸다는 거야, 국제학교를. 지금 제주국제학교가 어떤지 아십니까? 공부 잘해서 가거나 똑똑해서 제주국제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은 있는데 경쟁은 치열하지 않게 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 머리가 비었어. 머리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밴드에다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주국제학교 몇 번 까는 얘기 썼거든요. 항의 전화가 와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4차 혁명 진로 모임 보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이 실체를 한다. 지금 돈만 있으면 미국에 있는데 다 갑니다. 다 가요. 재벌집 자식들 다 하버드 대학교. 왜? 돈 내면 다 들어가요. 졸업이 힘든 거지. 네.
아, 보스턴 대학교 다 보냅니다. 돌대가리 나한테 오세요. 내가 보내줄게. 보스턴 대학교 학비가 얼만데? 이게 지금 1억 갖고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생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얘가 무슨 대학 나왔어요. 딱 됐잖아요. 아, 대가리 폈는데 엄마가 고구짓 했구나. 돈 많겠구나. 그걸 왜 보내? 지금 살아남는 생존입니다. 앞으로 자녀 진로는 무조건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을 제일 먼저 걸어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직장 생활 했던 분들 한국에서 거기 35살 되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베트남 직장 생활하니까 여기가 확실히 낫다. 이게 단 외로움은 있다.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게 인생 같아요. 이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의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자녀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학부형 말씀 제가 아시는 분 선생님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잘 될 거예요. 우리 애는 문과에 영문과 다니지만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죠. 희망을 갖고 있어야지 사는 거죠. 근데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거냐? 제가 볼 땐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한 겁니다. 실제로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병신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스카이든 경희대든 아주대든 영문과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지금 가장 가성비가 떨어진 게 뭐냐? 4년제 대학의 문과대입니다. 갈 필요 없어요. 거기 나올 거면 그냥 독학사 시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1대1로 원어민 만나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게 훨씬 영문과 출신보다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빠른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성 박사님한테 이분도 독학사 했거든요. 네가 독학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을 좋은 데를 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기업체에서도 더 인정받아요. 그 전에 먼저 어디를 보내든 책은 읽고 문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하노이에 있는 학원장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애를 책을 그래도 읽힌 애들은 가르치기가 쉽다. 근데 국제학교 다니는 애인데 책을 보지 않았던 애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제가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베트남을 보내든 미국을 보내든 한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든 제주국제학교를 보내든 일반 학교를 보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심, 기본적인 생각의 심, 문해력은 키워야 됩니다. 그 환경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남자 같은 경우 빨리 군대에 갔다 오고 4년제 학위 빨리 따서 GYBM에 보내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 돈 안 들이면서 베트남 현지에 대한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베트남만이 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말레이시아일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 앞으로 저는 얘네들 세대는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캄보디아, 미얀마라고 봐요. 또는 손준 말대로 분명히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 초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1억 연봉 받아봤자 35% 세금 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이 35%죠. 앞으로 손준 말씀대로 60 내지 70%, 저는 60% 70%까지는 안 가도 50%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을 빨리 하십시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시면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무조건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우리 애가
의대를 갈 수 있어. 그럼 의대 보내. 우리 애가 태제대 갈 수 있어. 태제대 보내. 우리 애가 장학금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럼 보내야 돼. 근데 자비로 보내야 돼. 절대로 보내지 마. 왜? 본전 못 뽑아. 한국에 있는 대학, 문과대학 절대 보내지 마. 왜? 본전 못 뽑아. 고급 실업자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아예 지금 중학교부터 야생성, 자꾸 자식을 떨어뜨려야 돼요. 정 떨어뜨리기 힘들면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을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강남의 유학원을 알고 있거든요. 그 유학원은 어떻게 해주냐면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시켜주고 보내더라고요. 양심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 보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미국 보내는 거 가장 싸고 괜찮은 게 미 국무부 교환학생입니다. 이건 보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보낼 거면 독학사 시키세요. 돌대가리도 2년이 끕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심현태 형, 심종웅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검정고시하고 대학교 독학사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1기 인공지능 대학원 보냈다고. 이게 21살 때. 21살 때 벌써 대학원생이고 군대 면제받고 생활비로 100만원씩 나고 학교에서 유학까지 보내고. 왜? 1기 인공지능 대학원이니까. 어머니가 정보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의대나 태제대를 목표로 공부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 보지 않습니까?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알잖아요, 우리. 얘가 어디 갈지. 얘 실력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면 빨리 검정고시를 보내든지 아니면 검정 보든지 아니면 미 국무부 교환학생을 보내든지 그러고 해서 빨리빨리 얘 진로를 정해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진로는 적성도 중요하지만 생존이